소리나는 책방. 안녕하세요. 소리나는 책방 배작가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고요. 길에서 만난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몇 해 전 지방 출장을 갔다가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는데 전날 출장지에서 마신 술 때문인지 솔솔 잠까지 와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운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렇게 국도를 한참 달리는데 저 앞에 우산도 안 쓴 여자가 제 자동차를 향해 손을 흔드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뭐지? 저는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자주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 앞에 제 차를 세웠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가 물으니 그녀는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데 자동차를 태워주지 않겠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생각에 주위를 둘러보니 그녀 외에 딱히 의심 갈 만한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을 올려다보니까 청순 가련형으로 생겨 저를 곤란하게 할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또 게다가 그 당시 저의 이상형이 청순 가련형이어서 호감이 갔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녀를 동승자석에 태웠고요. 그녀는 제게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당연히 저는 그녀의 목적지를 물었는데 그녀는 정확한 행선지가 없는지 그냥 직진이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혹시 누구한테 쫓기고 있는 건가? 저는 별의별 상상을 다 하면서 그녀가 시키는 대로 직진을 했습니다. 마침 길이 계속 직선 구간이어서 10여 분 넘게 제 자동차는 직진을 했어요. 그리고 자동차는 크게 9시 방향으로 틀어야 할 길까지 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좌회전해서 서울로 가야 하는데 여기 내려드려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툭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직진. 뭐야, 이 사람 이상하잖아. 미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막 드는 순간 갑자기 차는 앞으로 급발진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있었는데 자동차는 제 허락도 없이 길도 아닌 곳을 빠르게 직진해서 달려나갔습니다. 전방을 보니 그대로 가다가는 큰 저수지에 차가 빠질 상황이었습니다. 위기라고 생각한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해 브레이크를 밟았고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계속 당겼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저수지에 빠져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목숨 걸고 차에서 탈출했습니다. 옆자리에 동승자는 생각할 여유도 없었죠. 다행히 저는 차에서 뛰어내렸고 차는 그대로 저수지에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저수지에 가라앉는 자동차를 바라보며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급발진이 의심됩니다. 제가 어떤 여자를 태웠는데 그 여자가 직진을 하자고 했는데 차 안에 여자가 아직 있을 텐데요. 저는 넋이 나가 횡설수설했습니다. 경찰은 그 후로 잠수부까지 불러서 저수지 안에 제 차를 수색했지만 아무 사체도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제가 차에서 탈출할 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차 안에 있었는데 제가 계속 현장에서 지켜보던 저수지에도 없다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혹시 그녀는 저를 저수지로 밀어넣기 위한 언혼이라도 되었던 걸까요? 시간이 꽤 지났지만 그날의 일은 아직까지도 무섭고 미스테리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약간 무서우면서 또 기묘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재석은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집이 변두리에 있어서 골목길을 지나야 하는데 골목길 안에서 누군가 마주쳤습니다. 오재석 씨? 술이 취해서 정신없이 걷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검은 옷을 위아래로 입은 키가 큰 남자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재석이 물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고 재석에게 쪽지를 하나 건넸습니다. 잘 가지고 있어요. 보름 후에 찾으러 올 테니까. 네? 뭐라고요? 어이가 없어 재석이 따져 물었지만 남자는 대답해주지 않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키 큰 남자가 준 쪽지를 펴보니까 거기에는 한자로 죽을 사자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런, 화가 난 재석은 그 쪽지를 찢어서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재석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분명히 지난밤에 찢어버렸던 쪽지가 말끔히 붙어서 자신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 번 그 쪽지를 찢고 태우고 물에 적시고 다른 먼 곳에 버리기를 반복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필이면 이렇게 돈이 잘 벌릴 때 이런 일이 생기냐? 짜증나게. 재석은 변두리 주택에 홀로 살고 있었지만 얼마 전 시작한 사업이 잘 돼 부자 동네로 이사하려고 준비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믿기 힘든 일이 생기니 짜증이 날만도 했습니다. 게다가 죽을 사자가 적혀있는 쪽지니 더욱 그랬죠. 고심 끝에 재석은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게 이르렀습니다. 재석의 손에 쥔 쪽지를 본 무당은 깜짝 놀라는 듯 했어요. 잠시 말을 안 하고 빤히 재석과 손 안에 든 쪽지를 보던 무당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목숨을 위해 전 재산을 사용할 생각이 있나? 네? 그게 무슨... 재석은 어리둥절하여 대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한테 그 쪽지를 준 사람은 키가 크고 검은 옷을 입었을 게야. 그리고 목소리는 동굴 깊은 곳에서 말하는 사람처럼 울렸을 거고. 키 큰 남자를 본 적도 없는 무당이었지만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키 큰 남자가 바로 저승사자거든. 가끔 이런 일이 있는데 저승사자가 망자가 될 사람이 죽을 날짜를 알려주는 거 말이지. 재석은 겁이 덜컥 났습니다. 이제 돈도 벌고 여자친구와 결혼도 약속했는데 죽다니 말도 안 되었죠. 무당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재석이 모은 모든 재산을 하늘에 바쳐 부적을 하나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석은 여러 날 고민 끝에 무당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 내가 살 수만 있다면. 재석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 운영하던 회사를 팔고 집을 팔고 적금까지 다 털어서 무당에게 내주었습니다. 무당은 흡족한 듯 미소로 그 돈을 받고 부적을 써주었습니다. 이걸 저승사자의 쪽지를 쥔 손 반대 손에 쥐고 있게나. 그러면 저승사자가 와서 헷갈려 자네를 못 데려갈 거야. 무당은 붉은 글씨로 살생자를 부적에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키 큰 남자가 이야기했던 그날이 왔고 재석은 집에서 자고 있었죠. 망자는 이제 그만 나와 가세. 부적은 효험도 없이 재석은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큰 돈을 손에 쥔 무당은 자신의 신당에서 낄낄대고 있었죠. 하늘이 정해준 운명을 어찌 인간이 거스른단 말인가. 어차피 가지고 갈 수도 없는 돈, 남아있는 내가 챙기는 거지. 무당이 돈다발을 쥐고 웃고 있는데 신당에 갑자기 검은 그림자가 스치는가 싶더니 웬 험상궂은 남자가 신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재석 씨가 죽었으니 너도 죽어야겠구나. 오재석이 만약을 위해 자신이 혹시라도 죽으면 무당도 바로 죽여달라고 부탁한 청부업자가 신당에 나타난 것이었죠. 그는 프로답게 무당의 목숨을 금세 빼앗아갔습니다. 졸지에 무당은 재석과 함께 저승으로 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이야기 진행을 하고, 세 번째 이야기는 산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평소에 산행을 좋아하는 정규는 이번 주말에도 산행을 났습니다. 동물원에서 곰이 탈출했다고 와이프가 만류하는데도 그는 집에 있으면 답답하다면서 평소 오르던 제법 큰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제대로 된 산이 있어서 정규는 행복했죠. 홀로 그렇게 산을 오르는데 까마귀들이 머리 위에서 빙빙 도는 게 보였습니다. 재수없이 평소 성격이 괄괄했던 정규는 까마귀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이 내는 소리는 정균의 스트레스 지수를 높였죠. 산에 힐링하러 왔는데 계속 까마귀 떼들이 자신의 머리 위에서 울자 정균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그것들은 정균의 머리 위쪽에서 앞쪽으로 위치를 바꾸어 아예 정균의 앞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저것들이 정말. 정균은 마침 땅에 굴러다니던 돌을 잡아서 앞에서 자신을 막는 그것들에게 던지기 시작했죠. 운 좋게 날아가던 돌이 까마귀 하나에 맞자 그 까마귀들은 다른 곳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야 살 것 같네. 정규는 기분이 좋아져 다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100m도 가지 않아서 그의 앞에는 곰 한 마리가 떡하니 나타났습니다. 저거 정말 동물원에서 탈출했다던 곰인가? 정규는 그제야 까마귀들이 그렇게 자신 앞에서 울어댔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까마귀들이 나한테 위험을 알려주려고 한 건가? 난 그것도 모르고. 정규는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는 굶주린 곰에게 당했고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 기묘한 죽음이고요. 기묘한 죽음 첫 번째, 실화 사건입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입니다. 모형 비행기 애호가였던 로저 웰리스는 미국 아리조나 피마 카운티 박람회장에서 날개 길이가 150cm, 즉 1m 50cm를 조금 넘는 모형 비행기를 날리고 있었습니다. 때는 5월이었는데요. 웰리스가 밝은 햇빛에 잠깐 시선을 빼앗기던 사이, 그때 웰리스가 날리던 그 모형 비행기가 그를 향해서 돌진해 왔습니다. 웰리스는 뒤늦게 그것을 알아챘지만 모형 비행기를 피하기에는 너무 늦었던 것이었죠. 결국 2kg이 조금 넘는 그 모형 비행기는 웰리스를 덮쳤고요. 그는 큰 충격을 받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때가 웰리스의 나이 60이었는데요. 그는 안타깝게도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사고는 한순간에 온다는 말이 있는데요. 웰리스도 한순간의 불운으로 생을 마감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날리던 비행기에 의해서 발생한 안타까우면서도 평범치 않은 죽음이었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 실화 사건이었습니다.